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 내내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정책입니다. 무정책. 무정책? 정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하고 예. 뭐 이것저것 좀 하지 않았어요? 하다 말았고 아. 그리고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국내장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와중에 계엄 사태 터지면서 국내장에 원기가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장을 조롱하는 여러 가지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 미국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한국 투자자는 원금을 낸다. 이거 안 되죠.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원금 말고 세금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내장에서는 물론 최대 주주 아니면 세금 안 냅니다만 세금 내도 되니까 수익이 좀 나야 세금도 고민을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할 텐데 코스피 지금 바닥이라서 들어갈 만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괜찮습니까? 뭐 지난 2주 동안에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바닥을 짚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적인 수치 그리고 절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저점 라인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제 문제는 저점인 줄 알겠는데 지금 사도 되겠냐? 그러니까요. 예, 그겁니다. 알려주세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지 마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단기 낙폭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단기 거래자들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들과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펀드들은 단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 좀 지금 사서 좀 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의견들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야 PBR 봐봐. 이거 세계 금융위기 수준이야.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어? 수출이 그래도 되는데 예. 우리가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겨울에 겨울옷 비싼 거 살 때요. 네. 항상 하는 고민이 좀 싼 게 있어요. 코트가. 울 30에 폴리 70 이런 거는 네. 살 때 싼데 이거 두 개 사도 손이 잘 안 가고 결국은 비싼 캐시미어 하나 사서 막 10년 입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폴리 70 들어있는 네. 사놓고 안 입는 그런 옷이 될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예.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지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자금의 쏠림이 형성되면서 비립분 부익부 차별 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미국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나서는 더 급격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왜 똘똘한 한 채 얘기하듯이 네. 좋은 시장에 좋은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경향들 심리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 시장에서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미국 시장의 쏠림 현상이 과격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겠느냐 다른 데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기관들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수 의견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미국 위주로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시장은 내년에도 좋을 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빌언덕, 예. 지푸라기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있긴 있겠죠. 뭐 네. 오늘 뭐 이따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동아줄 이런 거. 제일 비빌 언덕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하나는 가장 확실한 거는 네. 싸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확실하게 싼 거예요. 싼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PBR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수를 얘기할 때는 PER로 하여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요. 미국 멀티플이 전체가 22배가 넘습니다. 전체 다요? 전체 다가 평균치가? 네, 평균이 22배가 와. 넘고요.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M7 있지 않습니까? 그건 36배가 넘어요. 와. 인도는 22배, 네. 대만 16.7배, 일본 15.3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그 1,400 아래
2,400 아래 떨어졌을 때 2,360 갔을 예, 때 떨어졌을 때가 7.7배였습니다. 7.7이요? 반도 안 되는 거죠. 아, 우리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싸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그럼 뭘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싸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은 싸면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동 시조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인식을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모멘텀이 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생각을 할 때 주식시장은 경기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좋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내년 GDP 성장률 2% 아래 1.9%를 발표했는데, 지금 IB에서는 특히 노무나 같은 데서 1.7% 얘기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워낙 우리 항상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비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네. 근데 대부분 2% 아래예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 내내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정책입니다. 무정책. 무정책? 정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하고 예. 뭐 이것저것 좀 하지 않았어요? 하다 말았고 아. 그리고 효과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는 편입 종목들 가지고 매점 발표했더니 막 욕먹고 그래가지고 어젠가 또 5개 다시 편입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예.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예. 밸류업 진짜 열심히 했던 예. 회사들을 빼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뭐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섹터별로 조금씩 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좀 골고루?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5대 영양소 골고루. 예, 여하튼 간에 그것도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요. 전 세계가 정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정책과 하나는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금융정책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금리 인하하는 부분도 상당히 늦게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환율 문제 때문에 아. 그것을 늦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재정 정책은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적극 재정을 펼칠 만한 여건도 안 됐었고. 여건도 안 됐고 우리 맨날 네. 돈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 세금이 없으니까. 전부 다 돈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돈이 있던 없던 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은 독일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대잖아요. 독일은 역성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본시장의 주식시장은 신고지수잖아요. 아, 그거 진짜 왜 그래요? 독일이 올해 딱 결산해도 예. 마이너스 0.2를 맞습니다. 예상하잖아요. 예. 근데 증시는 날아갑니다.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 안에 메커니즘이고, 주식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정책이 나와서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하면은 시장은 그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있었고 글로벌리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져나가고만 했지 유동성을 부여하는 정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빠져나가지, 개인도 개인도 미국장으로 어마하게 가지. 나갔고요. 그- 대표적으로 네. 최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중국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그러면 중국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이 재정 완화 정책, 금리 정책, 금리에서 금리 완화 정책을 쓰고 LPR 금리 인하하고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쓴다 그러면서 저점으로부터 그냥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중국은 꽤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 2자릿수예요. 속상한데요? 중국 상해지수가.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그게 전무했어요. 그렇게 전무했던 것은 이제 정치권의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너무 정치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런 정책이 없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실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하고 이퀄 관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 2주 동안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또 탄핵 사태가 있었고 이러고 있으니까 소위 개인 투자들이 지난 2주 동안에 12월 달에 3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굉장하네요. 그러면서 일부 네. 기사에 보면은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쓸 정도거든요. 아, 왜 이해가 되지? 이해가 이해가 되네요. 되죠. 예, 이해가 네.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진짜 현실이에요. 아니 현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래요. 투자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잃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시장으로 나간다. 이거 어떻게 탓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돈은 이제 눈이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부재 속에서 가뜩이나 경제 체력이 약화돼 있는데 한 방 크게 얻어맞아서 그러기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의 내년 상반기 예. 뭐 내년 연간으로 봐도 좋고 예. 뭐 없을까요? 동아줄, 지푸라기, 비빌언덕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싸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저도 요즘에 이제 강연에 다니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느 누가 그 보고서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리서치 보고서에서요. 높은 것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슬픈 얘기 이렇게 담담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도 그거라도 위안이 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중에 예. 제가 그래도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본 게 하나 예. 있는데 다올이었나 거기에서 반도체가 지금 주춤한데 내년 1분기쯤에 바닥 찍고 예. 다시 반도체 사이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요즘 그런 보고서 있고요. 골드만삭스 아시아 쪽에 그 리포트에 보면 이제 그런 보고서도 있긴 네.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그동안에 하드웨어만 있었잖아요. 그 하드웨어가 이제 어느 정도 장착이 되고 그것을 응용하면서 소프트웨어로 가면서 상용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좀 잘 보시면요. 미국이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거는 하드웨어 쪽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응용하거나 상용화할 수 있는 쪽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요즘에 구글? 애플도 많이 오르고 구글도 오르고 이제 그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되면 소위 온 디바이스, 레거시 반도체와 그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빨리 오르냐 그런 시대가 거기에 좀 달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대감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그 시대가 빨리 오면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예. 기대감이군요. 예. 그런 게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국내장 투자가. 네. 일단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 국내장 투자해서 수익 봤어요.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을 별로 것 없습니다. 같은데. 연기금이 올해 수익률이 지난 9월 정산했을 때 0%였어요.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국내 연기금은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금이 전체 올해 수익률이 9%거든요. 9%인데 채권은 뭐 채권 수익률대로 따라갔을 네. 거고 미국에서 22% 났고요. 국내에선 마이너스 0.4% 났어요. 0.4%. 예, 그래서 전체가 9%였거든요. 근데 그게 9월이었어요. 와, 근데 9월부터 더 지금까지 더 나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같겠네요. 뭐 이제 국내장. 결과 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그러고 있어요. 시장에 소위 전업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선수들도 힘들구나. 네. 야 진짜 국내장 이거 포트폴리오 열어보면은 저녁에 이 주안상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게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관들은 이럴 때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이 빠져나갔고요. 네. 개인들의 자금. 기관의 자금이라는 건 개인들이 들어가서 있는 펀드의 자금이니까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기관들도 미국 투자를 훨씬 많이 해요. 펀드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미국향에 있는 주식의 펀드들이 훨씬 많이 아니 만들어져 외국인 있어요. 나가 기관 나가 개인 나가 그럼 네. 손은 누가 지켜요? 예. 손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11월서부터 연기금이 좀 샀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예. 여러 가지 배경이 제가 좀 있는 보기에는 거죠. 뭐 정책 배경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쪽은 가격이 올라서 비중이 늘었고 네. 우리는 쪼그라드는 상태라서 전체 비중을 펀드들은 비중을 맞추거든요. 네.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개념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이사님 오신 김에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증안펀드 10조 원 출격 대기하고 있다고 계속 말만 네. 하고 이거 경납고에서 네. 비행기 언제 떠요 이거? 그거는 전쟁 끝나면 떠요?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폭락하거나 아니 지금 이게 초토화되면
지금이 초토화 아니에요? 재난 안전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재난 안전기금은 예.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을 막는 데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건하기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꼭 부활까지 예.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쓰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아쉬움과 그런 게 있죠. 솔직히 진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시장에 한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준다고 하면 국내장에 큰 도움 됩니까? 그럼 큰 도움 되죠. 자, 듣고 계시죠? 정부 네. 관계자 여러분. 증안펀드가 출격대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2주째 출격대기하고 있잖아요. 매번 근데 사실 옛날부터 출격대기만 했죠. 예, 코로나 되기만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충격이 있었을 때만 네. 들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채양기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었어요. 레고 사태 때. 그렇죠. 근데 증시가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어느 외부 충격에서 폭락하거나 그러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 쓸 필요한 거거든요. 재난 쓰는 거예요. 발생하기 전에 씁시다. 채양기금 그때는 우리 예. 국채금리 막 5% 간다 예, 이럴 예. 때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이제 그건 썼죠. 근데 이제 우리랑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네. 아쉬움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중앙은행이 주식을 삽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자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는 뭐 연기금 주식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왜 사 이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는 못하는데 제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적으로 보면요. 네. 국가가 뭐 지금 ISA라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로자 뭐 혜택을 주는 근로자 장려 뭐 기금 뭐 이런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어떤 맞아요. 상품들을 만듭니다. 재형저축 같은 네, 것도 그런 있었고.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 상품이 재원이 돼서 주식장으로 들어오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예전에 진짜 사원 시절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진 지 또 오래됐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좀 뭔가 하는 거 보고 싶은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돌아오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면 예. 그런 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피해 수혜라는 거를 따지는데 피해 수혜와 상관없이 하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상관없이 상관없는데. 괜히 거기 뜨거운데 언저리 있다가 뒤지 말고. 왜냐하면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좋았고 네. 트럼프와 관련된 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인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대통령인 것 같아요. 1년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다.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지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네. 상당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라고 하면서 이미 진행이 됐는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을 볼 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면 그 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혜로 됐던 부분들도 그쯤 되면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트럼프의 피해라고 하면서 계속 빠진 애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쯤 되면은 저점 형성을 좀 할 가능성도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쭉 어려웠던 전기차, 히토류, 뭐 네. 소재 쪽, 소재 쪽, 네. 반도체도 뭐 일부 그랬고요. 뭐 그리고 자동차도 그랬고요. 알게 모르게 현대차, 우리 자동차의 대표적인 현대차가 30% 빠졌습니다. 그동안이요? 네.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예, 11월서부터 한 30% 빠졌어요. 아니 수출도 12월 초순 수출 실적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한 10% 가까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좋다. 뭐 좋다고 하고 이제 피크라 이런 얘기 좀 네,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왜 빠졌냐? 보편관세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피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식 투자자는 항상 그걸 소수 의견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의 의견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라는 네.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된 쪽,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쪽을 보면 되냐면 우리 시장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모멘텀이 있으려면 마지막 남은 하나는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입니다. 주주 환원의 그리고 주주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되는 거. 사회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그런 추가돼야 부분들, 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배당의 분리과세 뭐 이런 부분들 IS에 대한 되게 혜택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영향받고 뭐 조금 중기적으로는 아닌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장기적으로는 꽤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역시도 좀 싸우고는 있는데
12월 4일 날 원래 정책 토론회였어요. 그렇죠. 3일 날 개업정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이 야당이 주도해서 그동안 네. 계속 논의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히려? 조만간에 이제 토론을 해서 네. 연내 입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계 경영진들과 그리고 현재의 여당 국힘당에서는 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죠. 아직까지 논쟁거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묻고 더블로 가서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 시 의무 소각까지 하나 얹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 되겠죠. 그거는 강제성을 떼야 되는데 일본하고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강제성을 치면서 당과 책찍을 줬는데 그쵸. 우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예. 강제성이 없으면 누가 그래서 하겠어요. 그런 겹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강제성을 두고 강력하게 나왔을 때 시장은 좋아질 거다. 우리 시장이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뭐냐라는 거는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싸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 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뭐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은요. 미국 향으로 되어 있는 빅테크의 벤더에 들어가 있는 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납품에 뭐해 이런 회사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쪽으로 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 피해 있는 쪽은 어디냐면은 화장품, 화장품, 음식료, 네. 그리고 뭐 전력기기, 조선 이런 데들은 다 피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좋거든요. 네, 이런 쪽에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나 또는 종목을 찾아가신다면 사실은 이 시끄러운 전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 비껴나가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와중에도 화장품 보니까 뭐 삐아나 실리콘투 같은 그런 쪽들은 야금야금 알차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이번 주 금리 결정하는 슈퍼위크잖아요. 예. 일본은행이 금리 안 올릴 것 같다가 대세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뭐 더 낫습니까? 그래도 전체 시장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하면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늦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의 바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동결하고 1월에 뭐 50% 확률, 3월에 50% 확률 인상한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25p 금리나 하면 0.5%이기 때문에 아주 충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충격을 받았기 네. 때문에 지난번에. 근데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충격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께 드린다면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100bp 1% 수준으로 가든지 그 이상으로 넘기는 정도의 속도감을 갖고 가면은 전 세계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실탄 있으면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조금 더 예. 봤다가 예. 한 2, 3일 증환기금처럼 써야죠. 출격대기. 예. 우린 경납고에서 예.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 조언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참 지금 길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